안녕하십니까. 경찰 단기 김폴카 오늘 전문 법칙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조문은 끝났고 이 조문을 활용하는 해석하고 활용하는 연습을 기초적인 연습입니다. 그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가장 평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적절하지 않는 것은 틀린 걸 찾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서류가 쭉 보는데 피해자 신문 조서라고 나옵니다. 좀 잘렸네, 그죠? 이렇게 이 서류는 피해자 신문 조서를 작성했는데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했습니다. 사경 작성. 그러면 사경 작성 누구의?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 공범이죠.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에 대한 사경 작성 피신 조서입니다. 그러면 조문 한번 우리 기억할까요? 312조 사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적법 절차 요건은 내용 인정이겠죠. 그런데 이 내용 인정을 누가 한다고 배웠죠? 이 서류의 주인공은 공범 공동 피고인 저 사람이지만 당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 내용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공동 피고인은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지, 당해 피고인은 보세요. 당해 피고인은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그럼 이 요건을 못 갖춘 거죠. 그래서 증거 능력은 부정된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일단 동의라는 말은 없고요.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 부정된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시험에 트렌드 나오는, 시험에 잘 나오는 최신 판례 하나 나왔네.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이 조세 범칙 조사를 담당했죠. 요거. 그럼 이 사람이 작성한 혐의자나 참고인에 대해서 신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 작성 주체는 세무공무원, 서류는 조서. 자, 요거는 어디에 갈까요? 수사기관이면 312조고 수사기관이 아니면 313조입니다. 자, 이거는 세무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이거는 313조 1항으로 갑니다. 거기는 우리 작성자, 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진정, 요게 요건이고요. 범인의 말이 들어있잖아요. 피고인이 된 요 말 들어가 있죠. 범인의 말이 들어가 있으면 특신상태, 요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자필서명, 성립진정, 특신상태, 요걸 갖추면 되는 거죠. 근데 요럴 때는 성립진정, 특신상태, 요 두 개 인정됐죠. 근데 선생님 자필서명은 없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거는 일본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생략해도 좋습니다. 어떨 때는 써라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두 개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요것도 요거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없으면 그냥 생략하고 중요한 거는 313조에 따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추면 된다라는 뜻으로 이 문장은 이해됩니다. 이렇게 맞는 말. 그 다음 세 번째, 형소법의 312조, 314조의 특신상태는 이제 특신상태가 무슨 뜻이냐라는 내용과 이거는 허위 개입이 거의 없고 신용성,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 근데 이게 특신상태에 있다 없다를 누가 입증해야 돼? 잘 모르면 검사가, 잘 모르면 검사가. 거정 책임은 검사한테 있죠. 그리고 엄격한 증명이냐 자유로운 증명이냐 물으면 이거는 자유로운 증명. 엄격한 증명은 형법에 있는 범죄를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라는 어떤 범죄를 성립시키고 처벌하는 중요한 내용은 엄격한 증명. 또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절차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이거는 형소법 내용이라고 써놨죠? 형사소송법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럼 이거는 자유로운 증명이 맞습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 이렇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요거 할 때 우리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건 부수적인 논점으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이 세 개 다 맞으니까 답은 4번이겠죠. 마지막 4번 보시면, 자, 여기서는 지금 어떤 말을 했네요. 피고인 아닌 사람이요. 자, 피고인 아닌 사람이 어떤 법정에 와서 말을 했습니다. 누구 말을 전달했나요? 또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입니다. 어떤 사람 말을 옮겨 적었죠. 이걸 전문 진술이라 하죠. 전문 진술입니다. 이거는 우리 형소법에 316조에 있었고요. 1항, 2항 두 개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문 공부할 때. 근데 이거는 피고인의 말이 아닌, 그러면 2항에 해당하죠. 그러면 이 2항에 해당하려면 사망 기타, 질병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요게 필요성, 그리고 특신 상태, 특히 신비할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요까지 맞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란 마지막 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이나 공범자, 이 사람은 피고인과 같이 볼까요? 아니면 피고인 아닌 자로 볼까요? 공범은 바로 2항에 들어갑니다. 1항에 있는 피고인은 진짜 당의 피고인만 말하고요. 공범, 공동 피고인, 이 사람은 2항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필요성과 플러스 특신 상태라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게 바로 2항이고, 요거는 특신 상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이 말은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 포함된다라고 해야 되지, 안 된다 하면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포함된다. 공범도 2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시면, 사경 작성 피신조서는 내용 인정을 당의 피고인이 합니다. 자기 거도 자기가, 남 거도 자기가. 그래서 전부 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립진정을 이 사람이 했더라도 안 됩니다. 당의 피고인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무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312조로 오면 틀리고 313조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그리고 특신상태, 형소법에 있는 내용이죠. 이거는 검사가 입증하는 건 당연하고, 자유로운 증명, 이게 논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누구의 말을 옮기느냐에 따라서 전문 진술은 1항과 2항이 있는데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1항은 당의 피고인 말을, 누군가 말을 옮기는데 당의 피고인의 말을 법정 밖에서 들었던 그거를 옮기는 거, 판사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2항은 당의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말을 옮기는 건데, 공범은 1항이냐 2항이냐 그 말입니다. 공범은 몇 항? 2항입니다. 그래서 필요성과 그 다음 특신상태, 이 두 개를, 이게 필요성입니다. 이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성, 그리고 특신상태, 이 두 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항의 요건이 여기에도 포함된다, 2항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맞는데, 아니한다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죠. 이 문제는 뭐 난이도가 높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은 게 없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판례들이고 문제들입니다. 이게 언제든지 시험 나올 수 있고, 최근에 뭐 3번, 2번 이런 것들은, 특히 2번 같은 건 최근 판례죠. 그나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난이도를 좀 높여서 복합 지문이나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몇 가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법칙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익숙하게 될 때까지 계속 쭉 한번 해볼 테니까 몇 회만 더 따라와 주시면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는 아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